살롱워크에는 정말로 필요하지만 일일이 챙겨가면서 듣기에는 힘들고 귀찮은 다양하고 디테일한 미용 가게를 10분 안짝으로 요약해주는 JMW의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오늘의 클래스는 살롱 필수 컬러 테크닉 중 하나인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얼룩 방지와 제거, 백발화까지 보색 샴푸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지난 1차, 2차 영상에서는 보색 샴푸를 활용해서 얼룩을 지우고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 3편 영상에서는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모발을 백금발로 만드는 백발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술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선 오늘 시술 결과 영상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까만 모발의 모발을 대상으로 해서 탈색을 2회를 진행을 합니다. 백금발이라고 하면 모발의 탈색을 5번, 6번씩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탈색은 적게는 2번, 많아봐야 3번이면 충분해요. 저는 2번의 탈색을 진행하고 백금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탈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번 만에 이렇게 밝게 나오기도 하고 3번, 4번을 진행해도 노랗고 주황색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탈색의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우선 이 정도 밝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발의 밝기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여기에 멜로즈 연모제 중에 11레벨의 보라색 연모제인 11.6 컬러를 샴푸와 함께 물과 2.8% 산화제를 각각 1대1대1대1의 비율로 믹스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모발에 샴푸를 해주시면 돼요. 샴푸 거품을 모발에 골고루 묻혀주시고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샴푸실 조명에 따라서 회색이나 혹은 베이지색처럼 보이는 어떤 컬러가 모발 속에 자리 잡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분에서 2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깨끗하게 헹구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10분이 안 돼서 금방 백금발 모발로 만들어질 거예요. 설명과 함께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죠? 사실 모발을 백금발로 만드는 백발화 작업은 살롱에서 흔하게 하거나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겁을 먹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난이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백발화 작업 자체보다는 백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발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적게는 2회, 많게는 3회 안에 모발을 얼룩 없이 탈색을 하는 과정이 10배, 20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안짝 뷰티 클래스에서는 백발화 작업 레시피와 함께 탈색을 요령있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어요. 지금부터 시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색 샴푸를 이용한 백발화 작업의 첫 번째는 당연히 탈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하얗게 만든다고 하면은 탈색을 막 5번이나 6번씩 해서 모발 속에 있는 색소를 싹 빼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백발화 과정은 탈색을 통해서 모발 속에 계속 색소를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만 탈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색을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탈색을 굳이 5번씩 6번씩 여러 번 하면서 모발을 엄청나게 손상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처음 탈색을 시작할 때 보통 9% 산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9% 산화제는 탈색력과 모발 손상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 검은 모발을 탈색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9% 산화제를 6% 산화제를 사용하듯이 1대2 비율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모발의 극심한 손상도 뿐만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얼룩이 생길 확률까지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탈색은 9% 산화제를 사용하되 산화제의 비율을 높여서 1대2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최소한 1대4에서 1대5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기화 현상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거예요. 산화제의 비율을 높이고 강한 알칼리인 탈색제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탈색 도중에 기화 현상이 생기더라도 모발에 거품이 생기면서 탈색제가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거나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탈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탈색제의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발의 리프팅 효과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리프팅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6%가 아니라 9% 산화제를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알칼리제인 탈색제가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비율을 높여서 탈색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탈색제는 아주 강한 알칼리성인데요. 이 탈색제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발은 쉽게 탈색이 되지만 그만큼 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9% 산화제로 약 1대4 정도 되는 비율로 모발을 탈색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살롱에서 탈색을 할 때 탈색이 정말로 잘 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은 랩핑과 헤어캡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에 탈색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짧은 모발에 랩핑과 헤어캡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모발을 0.1cm에서 0.2cm 정도는 띄워놓고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쪽에 탈색이 덜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탈색은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도포를 하던지 간에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원터치로 도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뿌리 쪽이 더 밝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랩핑이나 헤어캡을 사용할 거면은 무조건 0.1cm 정도는 꼭 띄워놓고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 산화제를 사용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피부가 상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서 랩이나 헤어캡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탈색제를 모발 위에 덧발라서 모발 안쪽과 바깥쪽의 공기를 차단해 주었습니다. 긴 모발일 경우에는 당연히 랩핑을 하겠지만 이런 짧은 모발에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차 방치는 총 40분을 보았습니다. 자, 1차 방치가 끝난 후 모발 상태인데요. 9% 산화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제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리프팅이 되었어요. 모발에 검은색 멜라닌도 빠졌고 기화 현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탈색제의 비중을 높여도 모발에 얼룩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탈색의 목적은 모발의 밝기를 높이고 최대한 얼룩을 만들지 않는 거였다면 두 번째 탈색의 목적부터는 더 이상 모발의 밝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모발에 남아있는 노란색을 최대한으로 제거해주는 게 그 목표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6% 산화제를 사용했는데요. 1차 탈색에서 모발에 얼룩이나 기화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안심하고 탈색제의 비중을 높여서 1대2 정도 되는 비율로 탈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칼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큐티클에 대한 팽윤도와 손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헹군 과정에서는 온리치나 pH 버퍼 같은 산성 샴푸나 산성 보조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탈색제를 모두 도포하고 나서 두 번째 탈색에서도 40분간 방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 체크 과정 영상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6% 산화제만 사용하더라도 모발의 노란색은 충분히 잘 제거가 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백발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탈색이라고 하는 작업을 단순하게 모발을 밝게 만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스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탈색을 통해서 모발을 밝게 만드는 과정은 자연모의 탈색제를 도포하는 첫 번째 탈색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방치를 충분히 두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탈색부터는 사실 밝기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노란색을 제거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모발을 밝게 만들어주는 데 특화가 된 9% 산화제를 굳이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6% 산화제를 사용한 거예요. 40분간 방치를 통해서 결과가 충분히 잘 나온 듯하니 헹구어서 결과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탈색제를 헹구는 과정에서 샴푸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색 샴푸를 하면은 일어날 때 백발화가 되어 있는 모발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모발이 백발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샴푸 후 헹구는 과정에서 보색 샴푸를 진행하지 않고 한번 건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정도의 밝기입니다. 사실 이 상태라면 한 번 더 가볍게 20분 정도만 탈색을 더 진행해도 좋지만 이 정도에서도 백금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탈색은 딱 두 번만 하고 보색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색 샴푸는 멜로즈 11.6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11.6 바이올렛 컬러를 샴푸와 물과 산화제와 섞어서
1대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서 모발에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샴푸대에 누워서 만들어진 보색 샴푸를 도포하고 3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모발에서 서서히 회색이나 은색으로 변하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대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헹궈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보색 샴푸 레시피의 비율은 1대1대1대1 정도인데요. 살롱의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서 연모제를 제외한 샴푸나 산화제, 물의 비율을 2배 혹은 3배까지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신 3분 정도면 끝날 시술이 5분 혹은 7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살롱의 혼잡도에 따라서 첨가물의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시술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1대1대1의 비율에서는 평균 3분 정도가 걸리고요. 1대2대2의 비율에서는 평균적으로 5분, 1대3대3 이상의 비율에서는 모발에 따라서 7분에서 10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시술 결과 영상입니다. 보색 샴푸 한 번으로 바로 백금발이 만들어졌죠? 사실 보색 샴푸 레시피만 알고 있으면은 백금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JMW 멜로즈 연모제를 이용해서 한번 백금발을 만들어 보세요.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회차에 걸친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의 보색 샴푸 마스터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보색 샴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동양인들 모발 기준으로 해서 3회 이상 탈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을 백금발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는 나쁘지 않지만, 한 번 정도만 탈색이 되어 있는 짙은 옐로우나 짙은 노란색의 모발, 또는 살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3레벨 이하의 모발에서 얼룩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데에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보색 샴푸에 비해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롱에서 멜로즈 연모제를 이용해서 보색 샴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7.6과 9.6은 얼룩 제거와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11.6은 모발을 은백색으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보색 샴푸를 활용해서 더 나은 시술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